파이어를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해외 주재원 생활을 7년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본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거를 발단으로 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어떻게 해서 살 건지 미리미리 준비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어를 하기 위한 준비는 사실 회사 생활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7년 근무 후에 회사에서 베트남 지사로 갈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 마침 이제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때 마침 오게 됐고, 그때 좀 시야가 많이 튀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대 전반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좀 많이 좀 해외 생활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생활이 계속 있었던 와중에 회사 급여가 아무래도 해외 생활하면은 좀 세다 보니까 그때 근로소득을 많이 축적했던 것 같아요. 해외 생활 몇 년 차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중간쯤에 이제 베트남 근무를 할 때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왜냐면은 베트남이 아마도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제가 그때 1년 생활하면서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이제 한 달씩 집 안에 이제 가둬져가지고 못 나올 때였거든요. 내 삶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했고, 회사가 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동안 축적해왔던 자산을 바탕으로 조만간 그만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회사에서 본사 복귀해라 그런 명령이 내려왔고, 겸사겸사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마침 파이어를 하게 되는 게 작년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은 혹시 어떠셨어요? 회사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좀 번아웃도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도 겪으면서 우울할 때도 있었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적지 않은 시간을 일을 해오셨잖아요. 뭐 아쉽거나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대기업에 다니시고 13년 이상 꾸준히 재직하신 상황에서 일단은 급여가 적지 않았고, 급여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만두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서 굳이 이렇게 내 삶을 회사에 묶여서 낭비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땡볕 아래에서 아니요. 의자가 뜨끈뜨끈하니 좋네요. 그때 이미 생각하시기에 자산은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이어 할 수 있다. 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파이어를 이미 하신 입장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냥 금액 기준으로 자산 몇 억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저라면은 이게 약간 결혼하도 비슷한데, 결혼할 때 사람들이 집이 준비 안 되면은 못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다 준비돼도 또 모자란 게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이렇게 크게 할 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금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금액이 모이기 전에는 난 파이어를 할 수 없다, 이거보다는 이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만약에 한 금융자산, 묶여있는 부동산 말고 금융자산이 대략 그래서 한 5억 이상이면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1인 기준으로. 1인 기준으로. 혹시 베트남 투자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의 메인 자산인가요? 베트남 부동산 월세가. 네. 메인이 맞고 50% 이상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실물 자산에서 들어오는 소득이 필요했고,
두 번째 왜 베트남인가가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투자 수익만으로는 사실 몰빵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또 두 번째 왜 베트남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이 베트남이 상당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 국가 발전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부동산도 분양을 할 때 운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데, 제 기준에는 이제 베트남이 아마 태국 정도는 몰라도 아마 수년 이내에 상당히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 그럼 혹시 그 부동산은 어떤 물건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거?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이고. 예전에 압구정, 청담 같은 곳을 지금 미리 사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아닐 수 있고요. 네, 그냥 좋은 입지입니다. 네, 좋은 입지에. 그러면 지금 실제 현금흐름 구성은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네, 그리고 배당주로 네, 구성이 되어 있으신 거고,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하시고 계신 이런 뭐 배당 100%로 채우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 또는 한국 부동산 월세로 채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특이하게 베트남 부동산 월세 플러스 미국 배당주 조합이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떤 소득에서 돈을 얻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1,000불이 됐든 2,000불이 됐든 그게 입지가 어느 곳이 됐든 공실만 아니면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이제 개인 취향 같은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저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고, 나이를 먹게 되면 아시다시피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식도 개별주 중심에서 배당주 쪽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아탄 거고요. 저도 그전에는 이제 개별주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배당주로 갈아타게 된 게 좀 나이가 먹게 되면서 좀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기 위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투자 중인 배당주 종목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SCHD하고 리얼티 인컴 현재는 2개, 거기다 개별주가 하나가 있는데 또 테슬라,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선택하신 전략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개별주로 거래를 하는 게 수익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라는 게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성향에 맞는다면 그게 이제 맞는 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수익은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관련해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배당주로 보통 채우게 되면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배당 수익 얼마 이상, 그거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절세 방법이 딱히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한국 배당주 ETF를 거래를 하면은 좀 절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안 하고. 땡큐. 네. 아, 복잡하게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는 직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카페에서 한 2시간 반 넘게 사실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두 번째 사실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둘이 지금 목소리가 살짝씩 가라앉았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녹화 없이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서. 근데 뭐 얘기 나눈 걸로는 건보료는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아예 부과가 되지 않는 면제 대상이시고, 세금 문제도 사실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점심 뭐 먹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셔가지고.
세금은 부과가 되면은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내 돈이 아니다 네.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전에 들은 그 세후 소득으로도 사실 충분히 뭐 어려움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뜨겁고 막 더운데 재밌네요. 네, 덥진 않아요. 근데 목소리가 좀 계신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밝은 얘기로 네. 원래 아까도 이 얘기를 거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파이어 하신 후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네. 그 현재의 삶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 단점이 됐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장점은 일단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내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없다, 0이다.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이 편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또래 이제 친구들이 일 얘기를 할 때 나는 소외될 수 있다. 그들이 나의 삶을 공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거는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심심할 수 있다. 네, 심심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취미생활이나 그런 걸 찾고 자기 삶을 재밌는 걸 찾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단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 아까도 사실 한참 얘기했는데 이제 생활 패턴 자체나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도 쉽게 카톡하기 어렵다. 대부분 시간 한국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카톡하기가 어렵다. 저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하긴 하는 편인데 답변을 받기 어렵죠. 뭔가 이제 공감을 받을 만한 그런 게 답변을 받기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던 뭐 영화나 만화 같은 거를 추천해주는 편입니다. 친구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욕을 하셔야 되죠. 욕은 안 하지만 아마 속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뭐 개의치 않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늦은 앞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다가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메뉴 선정이라고 하셨죠? 네. 아까? 점심 뭐 먹을지 고민이고, 점심을 먹은 이후에는 컴퓨터를 좀 하다가 낮에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반신욕을 합니다. 반신욕 한 30분 또 하고. 욕조가 있는 집에 사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신욕 하고 나서 또 저녁 먹을 고민 좀 하고, 아니면은 이제 친구 만나서 저녁을 나가서 밖에서 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미국 장을 좀 봅니다. 미국 주식을 네.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군요. 네. 사실 이제 배당주 위주라서 크게 볼 이유는 없긴 한데 그냥 봅니다. 네. 루틴처럼. 네, 루틴처럼. 네. 실제로 그걸로 그 정보로 거래에 반영하시는 건 아니고 뉴스 보듯이. 한 개는 해요. 테슬라 하나는 합니다. 테슬라는 하시고. 소일거리라기보다는 그래도 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배당주 투자는 사실 재미없으니까. 근데 개별주 하나 가지고 손맛을 왔다 한 거는 그쵸. 네. 나 어쨌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이제 파이어 한지 10개월, 네. 11개월 정도 되셨고 네. 이게 그
그 단점도 좀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네. 그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점 같은 부분은 일단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이제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좀 나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타파할 수 있는 뭔가 소일거리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걸 찾고 있고, 그게 운동 같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운동을 빼고 본다면은 뭔가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취미생활, 돈까지 벌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업도 여러 가지 또 고민 중이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업은 일단 구상만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내 돈 보존하는 게 상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실제 소득을 위한 활동보다 이제 소일거리 느낌으로 네. 하시길 원한다고. 내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 네. 소득이 크지 않아도 내 시간을 뺏지 않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그런 류의 일이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이제 안 해야죠. 그 파이어 하기 전에 분명 파이어 하기 전에 이러한 미래를 꿈꾸셨을 텐데 그때 꿈꿨던 이 미래와 지금의 삶에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파이어 하기 이전에 어떻게 경험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건 이제 파이어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분일 텐데, 보통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파이어를 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파이어 하기 전에는 내가 꿈꿨던 미래는 사실은 그게 정말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상 파이어 하고 나면은 되게 실망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해보지 않고 이제 어땠을 거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사실. 그리고 해보고 난 이후에 새로운 내 삶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 전에는 예측할 수 없다, 해봐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파이어 하신 후에 총평이나 소감은 어떠세요? 되도록 젊을 때 해야 된다. 더 빨리요? 네. 준비가 100% 안 돼서 못한다 보다는 준비가 완벽하게 안 돼도 하고 나면은 만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네. 조건이 있거든요. 네. 파이어를 할 때 조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이어의 조건. 네. 돈을 제외한 다른 거겠죠? 네. 생활비가 적게 드는 나라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이가 없어야 돼요. 아이가 있으면은 또 다른 파이어는 아마 실행 못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나는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아마 계속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파이어는 아마 섣불리 못할 것 같아요. 저라도 있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지?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수정할게요. 아니. 근데 저라면 예. 자녀가 있었으면은 자녀가 있었다면 못 그만뒀어요. 못 그만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자녀가 있는데 파이어 하신 분의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또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하기 쉽지 않죠. 네.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본인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성향이고 그런 몸이라 가졌다고 생각하면은 최대한 파이어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현지 베트남 생활은 어떠세요? 현재 생활은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지금 날씨가 저한테 굉장히 맞고 저 이제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음식도 잘 맞는 편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주를 했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음식이 좀 단짠 음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음식에 그 야채가 많고 그리고 짜지 않은 편이라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싼 편이고 음식도 잘 맞는 편이고 날씨도 괜찮고 잘 맞고 그리고 여기 나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한테 상당히 친절한 편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특히 이 호치민은 다른 파이어 분들에게도 추천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싱글이신 분들 일단 한 달 살아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섣불리 추천을 드리다기보다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취향이나 이런 걸 찾으려면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추천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살면은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각자 찾아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 도시에 이미 다녀보셨죠.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가보시고 베트남은 뭐 여러 도시를 며칠 전에 또 호이안도 다녀오셨다고. 네. 직접 가보는 게 좋다. 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또 타지고 하니 외로울 때는 없으신지? 외로울 때가 있기는 하죠. 외로울 때 있긴 한데 괴로운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괴로움보다는 외로움이요. 낫다. 네. 그게 이제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충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그럼 자주 왕래를 하시나요? 한국에는 1년에 한 번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받을 겸.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를 봤을 때 대략적인 계획이나 뭐 꿈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현재를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뭐 거창한 꿈 같은 거는 없고 이미 사실 꿈속에 계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가족을 이룬다면 좋은 가족을 만들고 싶긴 하네요. 그게 이제 아마 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저기서보다 말 좀 더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아마 뭐 야짱이나 호이안 같은데 거기서 뵈면 좋겠네요. 저는 호이안 추천해요. 호이안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호치민은 너무 저한테 큰 도시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나마 여 동네가 좀 없는 편이에요. 좀 훌쩍 거릴 수가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엄청 비싸기 때문에. 호이안도 비싸요. 그래요. 관광지라서 그럴까요? 네. 거기 이제 안방비치 쪽에 다 에어비앤비랑 숙박시설이잖아요. 네. 그 동네에 아주 막 짓는 거 많잖아요. 공사 중이더라고요. 공사 많아서. 아까도 그냥 이렇게 켜놓고 얘기할 거야. 그냥 빨리 옮겨서. 그러니까. 그러기에 너무 이렇게 중간이라서 말하는 중간에 킥이 뭐 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됐고 대화가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녹화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두 번째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자기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재밌어요. 그냥 남 얘기 듣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완전 그 또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배우는 부분도 많고 좀 트이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의 그 좁은 시야를 얘기함으로써. 다른 타이어 하신 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제가 처음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사실. 근데 이런 고민 얘기할 곳이 잘 없죠. 저도 그렇고
그런 친구 있었으면은 나이가 적고 많이를 떠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의 친구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여행 가서 만나도 좋고 일단은 대화가 통하니까. 그쵸, 공감대가 굉장히 많죠. 저도 이렇게 호치민까지 날아와서야 또 이렇게 뵙고 하네요. 다들 숨어 계셔가지고 잘 안 드러내시니까 본인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굳이 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뭐 사업하시거나 소일거리 하시고 운동하시고. 바쁘실 수도 있어요. 아, 그쵸. 저는 이제 안 바빠서 그거 매일 보내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들 진짜 보면은 파이어족 카페에도 있는 거 아시죠? 네이버에. 네. 거기도 조용하잖아요. 굳이 그걸 볼 그게 아닌 것 저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굳이 너무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데 아쉬운 거는 이 파이어의 이 좋은 점을 공유할 친구가 잘 없어요. 뭐 외국 여기 보면은 외국 노부부라거나 그 은퇴한 미국 할아버지들은 또 꽤 보이잖아요. 네. 또 근데 그런 분들이랑은 또 친구가 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한국인 중에서 일찍 파이어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게 큰 것 같아요. 얘기할 사람이 잘 없다. 막판 되니까 오히려 아까처럼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한다고 뻥치시고 했으면 더 잘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아, 저도 처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저도 약간 경직돼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좀 날카로운데. 아니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되면 된다고 하고. 네. 왜냐면 그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그쵸. 쉽게 얘기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좋으니까 해라는 아닐 수도 있죠, 누군가에겐 또. 회사를 당장 더 다니는 게 정답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요. 네. 그거는 다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커야 이제 장점이 커서 단점을 덮을 수 있으면 그러면 하는 거죠. 네. 장점만 있는 결정은 없으니까. 아, 시계 봤어요. 저 비행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언제예요? 여기가 여기 꽤 멀어서